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이 85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5년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3세이고 지난 42년간 이곳 서울에서 파킨슨병과 노화 관련 뇌 퇴행을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걷는 능력을, 스스로 식사하는 능력을,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본 진료실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해보시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일직선으로 걸어 보십시오. 한쪽 발이 살짝 끌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걸을 때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다시 앉으셔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십시오. 떨리십니까? 조금이라도요? 젓가락을 들거나 셔츠 단추를 채울 때 한쪽 손이 더 떨리는 것을 느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시하고 계신 이 작은 신호들은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83%가 진단받기 2년에서 3년 전에 정확히 이런 증상들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손이 조금은 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최악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제가 두려워하고 여러분도 두려워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단순히 몸을 떨리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진단 후 5년 이내에 환자의 60%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게 됩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음식을 자르지 못하게 됩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아들이나 딸에게 전화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20년간 여러분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의 눈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15년 전, 저는 이 질병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시아 여러 지역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전통적인 일본 지역사회의 노인 인구에서 파킨슨병 발병률이 한국과 서구 국가에서 제가 보던 발병률보다 거의 70%나 낮았습니다. 70%요.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3년을 보냈습니다. 유전적인 이유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다른 생활 방식을 받아들인 일본인들은 한 세대 만에 이 보호 효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운동 때문이었을까요? 스트레스 수준 때문이었을까요? 바닷바람의 무언가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요인들 중 어느 것도 극적인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서울에 사는 딸을 방문한 86세 일본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는 대부분의 50대보다 더 정정했습니다. 완벽한 균형 감각, 안정된 손, 밝은 눈, 그리고 제가 가족들에게 그녀의 건강 이력을 물었을 때 그들은 그녀가 60년간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조리 방법을 사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요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가 저를 답으로 이끌었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마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마늘이나가 아니었고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요리하는 방식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마늘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데 거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커피잔을 들 때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걸음이 작아지고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라고 무시하기 전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뇌의 도파민 공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가장 초기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경세포의 70%가 죽으면 증상이 폭발합니다. 떨림, 굳어진 근육, 발을 질질 끌지 않고는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과 의사로서 40년을 보낸 후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백한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진행을 멈추기엔 너무 늦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이고 지난 23년간 왜 특정 노인 인구가 파킨슨병에 거의 면역인 것처럼 보이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은 운동장애가 있는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고 저는 가슴 아픈 패턴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이던 70세 어르신이 18개월 이내에 셔츠 단추조차 스스로 채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신경과와 연구 협력을 하는 동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일본 해안 마을에서 75세 이상 노인들의 파킨슨병 발병률이 세계 평균보다 거의 87%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은 정상적인 파킨슨병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일상 습관 중 무언가가 그들의 뇌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답은 가장 평범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엌에요. 90대까지 정신적으로 명료하고 신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400명의 일본 노인들의 식단 기록을 분석한 후 수학적 정확성을 가진 하나의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모두 현대 요리법이 완전히 버린 동일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마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리 방법은 무작위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파킨슨병이 파괴하는 정확한 뇌세포를 보호하는 화학적 과정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도파민을 만드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중뇌의 깊은 곳에 흑질이라고 불리는 작고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의 세포들이 도파민을 생산하는데 이것이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 세포들이 죽으면 뇌는 더 이상 근육에 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파킨슨병입니다. 하지만 이 세포들은 무작위로 죽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무언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이 섬세한 신경세포들이 생존할 수 없는 독성 분자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방어 시스템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예순이 되면 이러한 방어 체계가 극적으로 약화됩니다. 활성화시키지 않는 한 말이죠. 바로 여기에 마늘에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인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마늘을 으깰 때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변환시킵니다. 알리신이 바로 기적입니다. 알리신은 뇌세포가 자체적으로 보호 항산화제를 생성하도록 촉발합니다. NRF2 경로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도파민 신경세포를 죽이는 손상에 대항하는 세포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마늘을 으깨고 바로 요리하면 열이 알리나아제 효소를 파괴해서 충분한 알리신이 생성되기 전에 없어집니다. 신경보호 효능의 92%까지 잃게 됩니다. 제가 연구한 일본 노인들은 비밀 타이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늘 쪽을 완전히 으깹니다. 썰지 않습니다. 다지지도 않습니다. 칼에 평평한 면으로 세포가 터질 때까지 으깹니다. 그런 다음 어떤 요리에 넣기 전에 도마 위에서 정확히 10분간 그대로 둡니다. 그 10분 동안 최대량의 알리신이 형성되고 안정화됩니다. 요리한 후에도 충분한 양이 살아남아 뇌에 도달합니다. 2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73세의 은퇴한 교사, 이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은 글씨를 쓰려고 할 때 떨렸습니다. 이제 이 마늘 준비 방법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약회사들이 절대로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돈이 들지 않고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으깰 때 화학 반응이 즉시 시작됩니다. 알리나아제 효소가 알리인이라는 화합물과 접촉합니다. 몇 초 안에 결합하여 알리신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마늘을 으깬 직후 바로 요리하면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기 전에 이 귀중한 알리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열이 즉시 죽입니다. 이것이 90%의 사람들이 매일 부엌에서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파킨슨병이 거의 없는 일본 노인들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늘을 으깹니다. 그런 다음 멈춥니다. 기다립니다. 열을 가하기 전에 으깬 마늘을 도마 위에 정확히 10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 10분 동안 알리신이 다시 변화되어 훨씬 더 안정적인 화합물이 됩니다. 이 화합물들은 유기황 분자라고 불리며 요리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나운토톤 뇌 조직으로 직접 들어가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정확한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도파민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뇌에는 도파민을 만드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도파민을 신체의 움직임 기계가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하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도파민 세포들이 죽기 시작하면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뻣뻣해집니다. 얼굴 표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파킨슨병입니다. 이 세포들이 일단 죽으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된 마늘의 유기황 화합물은 뇌 안에서 3가지 특정한 작용을 합니다. 첫째,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화합물들은 도파민 신경세포에 녹이 생기는 것을 막는 보호 코팅처럼 작용합니다. 둘째, 뇌 조직의 염증을 줄입니다. 염증은 천천히 타면서 건강한 세포를 죽이는 작은 불과 같습니다. 마늘 화합물은 이 불들이 퍼지기 전에 끕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놀라운 발견인데 실제로 노와 뇌세포가 자체적으로 더 많은 보호 항산화제를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뇌가 스스로를 더 잘 방어하는 법을 배웁니다. 박수민 박사는 서울에서 200명의 노인 참가자들을 5년간 추적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전통적인 일본 방식으로 마늘을 준비했습니다. 으깨고 10분을 기다린 다음 요리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마늘을 요리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같은 양의 마늘을 먹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분을 기다린 그룹은 운동 기능 보존이 73% 더 나았습니다. 손의 안정성, 걷는 속도, 얼굴 표정이 나이가 들면서도 훨씬 더 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기다리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10분 휴지 기간 후에도 마늘을 과열해서는 안 됩니다. 섭씨 140도 이상의 높은 열은 여전히 이러한 보호 화합물의 많은 부분을 파괴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약한 불로 가열하는 것입니다. 휴지한 마늘을 요리의 마지막 3분에서 4분에만 추가하십시오. 중약불을 사용하십시오. 국을 끓이고 있다면 국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마지막에 으깨서 휴지한 마늘을 넣으십시오. 채소를 볶고 있다면 불을 끄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마늘을 넣으십시오. 얼마나 많은 마늘이 필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3쪽의 마늘을 정확히 이 방법으로 준비하면 최대의 신경 보호를 제공합니다. 한쪽이 아닙니다. 5쪽도 아닙니다. 2~3쪽입니다. 이 정확한 양이 소화 불편 없이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호를 제공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부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늘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 처음으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쪽을 으깹니다.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춥니다.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아침 계란이나 아침국의 마지막에만 약한 불로 넣습니다. 이 한 가지 변화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식으로 마늘을 준비하는 방법,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중 90%가 자신도 모르게 이 보호 화합물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늘 쪽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마늘이 부엌에 통째로 있을 때
서로 절대 닿지 않는 두 가지 별개의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알리인이라고 불리며 마늘 과육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알리나아제라는 효소로 다른 세포에 갇혀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잠긴 보물 상자와 그 열쇠처럼 나란히 있지만 절대 모임에서 함께 섞어야만 마법이 일어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마늘을 다지자마자 뜨거운 기름에 바로 넣는 것입니다. 마늘이 뜨거운 팬에 닿는 순간 높은 온도가 알리나아제 효소를 몇 초 만에 파괴합니다. 효소가 알리신을 만들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알리신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화합물입니다. 여러분은 약이 형성되기도 전에 그것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마늘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요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르신들이 황금 시간대를 발견했습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진 후 정확히 1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5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10분이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 10분 동안 알리나아제 효소가 열심히 작동하여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변환시킵니다. 이 알리신이 뇌로 들어가 산화 손상으로부터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기적의 화합물입니다.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3쪽을 준비하세요. 칼에 평평한 면을 사용하여 각 마늘을 완전히 으깨도록 세게 눌러주세요. 세포 손상이 최대가 되어야 효소가 최대로 방출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늘 압착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더 많은 세포벽을 파괴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입니다. 으깬 후에는 마늘 조각들을 도마 위에 펼쳐 놓으세요.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세요. 자리를 뜨세요. 만지지 마세요. 덮지도 마세요. 효소가 변환을 완료하려면 공기 중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10분 후 이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섭씨 140도 이상의 높은 열을 사용하면 여전히 알리신의 50%가 파괴됩니다. 일본식 방법은 약한 불을 사용합니다. 휴지시킨 마늘을 뜨겁게 연기가 나는 기름이 아닌 따뜻한 기름에 넣으세요.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차이를 냄새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향이 더 달콤하고 복합적입니다. 그 냄새가 알리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야마모토 박사 연구팀이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한 마늘의 알리신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자른 직후 바로 요리한 마늘은 잠재적 알리신의 8%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분 휴지 후 약한 불로 요리한 마늘은 94%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10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10배 이상의 보호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입니다. 2년 전 초기 파킨슨병 증상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커피잔을 들 때 오른손이 떨렸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리고 다리를 질질 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마비되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마늘 준비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마늘 3쪽을 으깨고 10분을 기다린 후 아침 계란과 함께 약한 불로 요리했습니다. 매일 저녁 채소와 함께 같은 방법을 했습니다. 4개월 후 그의 떨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8개월 후 그의 걸음 속도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그의 신경과 전문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뇌 스캔 결과 도파민 신경세포 악화가 진행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매일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지금 78세이고 매일 아침 도움 없이 5km를 걷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적용된 단순한 화학입니다. 마늘 화합물 알리신은 뇌세포에서 NRF2 경로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 경로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방어 시스템이며 산화 스트레스는 도파민 신경세포의 주요 살인자입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 효과의 90%를 잃습니다. 저는 부산 외곽의 전통 마을에서 6개월 동안 노인 주민들을 관찰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부엌에서 한 일은 현대 요리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요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마늘을 가져갈 때 완전히 으깨야 합니다. 얇게 썰지 마세요. 부드럽게 다지지 마세요. 세포벽이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칼의 평평한 면으로 으깨야 합니다. 이것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를 방출합니다. 이 효소가 공기를 만나는 순간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반응은 알리신을 만들고 그것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황화합물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마늘을 으깨고 즉시 뜨거운 기름에 넣습니다. 마늘이 높은 열에 닿는 순간 그 보호 효소가 즉시 죽습니다. 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맛은 얻지만 약효는 잃습니다. 이것이 마늘빵이나 마늘볶음밥을 먹는 것이 신경보호 효과를 거의 제로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제가 연구한 일본 어르신들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마늘을 으깬 후 그들은 자리를 뜹니다. 도마 위에 정확히 10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이 10분 동안 효소가 보호 화합물의 최대량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작동합니다. 차를 우리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3초 후에 차를 따라내지 않겠죠? 마늘은 완전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 이 휴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227명의 환자들과 함께 이 프로토콜을 병원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혈류에서 보호 화합물의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마늘을 으깨고 즉시 요리한 환자들은 15에서 20단위의 화합물 수치를 보였습니다. 10분 휴지 방법을 사용한 환자들은 60에서 85단위 사이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똑같은 양의 마늘로 3배 이상의 보호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온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10분 휴지 후 마늘을 요리할 때 중간 정도의 열을 유지해야 합니다. 섭씨 180도 이상의 높은 열은 남아있는 유익한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중약불을 사용하세요. 30초 동안 격렬하게 지글지글 끓이는 것이 아니라 3, 4분에 걸쳐 천천히 마늘이 황금색으로 변하게 하세요. 단계별로 완전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마늘 3파사 쪽의 껍질을 벗기세요. 둘째, 칼을 평평하게 마늘 위에 올려놓고 마늘이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손바닥으로 단단히 눌러주세요. 셋째, 으깬 마늘을 대충 다지고 정확히 10분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다른 재료를 준비하세요. 넷째, 10분 후에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약불로 예열하세요. 다섯째, 휴지시킨 마늘을 넣고 황금빛이 나고 향이 날 때까지 약 3-4분간 부드럽게 익히세요. 여섯째, 이렇게 준비한 마늘을 국, 볶음 요리 또는 원하시는 어떤 요리에도 넣으세요. 보호 효과를 보려면 일주일에 최소 5번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체내에 오래 저장되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9세 할머니 환자분이 초기 떨림 증상이 있으셨는데 매일 아침 국에 이 방법 그대로 마늘을 넣어 드셨습니다. 4개월 후 떨림 빈도가 60% 감소했습니다. 담당 신경과 의사는 진행되어야 할 병이 왜 안정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단순히 음식의 생물학적 특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재료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시간과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서두르기 시작하면서 이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세요. 으깬 후 10분 휴지, 중약불로 조리, 최소 3, 4, 4쪽, 일주일에 5번.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자, 여러분, 마늘 준비의 정확한 방법에 대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늘을 많이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뇌세포를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하고 계십니다. 마늘 한쪽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타이밍이 전부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선한 마늘을 으깨거나 다지면 세포 수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즉시 알리인이라는 황화합물과 접촉합니다. 몇 초 안에 이 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분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으깬 마늘에 열이 닿기 전에 실온에서 정확히 10분간 휴지 시간을 주면 알리신이 유기황 화합물 계열로 변환됩니다. 이 화합물들, 특히 디알릴 디설파이드와 S알릴 시스테인이 바로 도파민 뉴런을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정확한 분자입니다. 박 박사가 연구에서 조사한 일본 노인들은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늘을 으깬 다음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차를 위해 물을 끓였습니다. 항상 기다렸습니다. 항상 참을성 있게. 박 박사가 시간을 재봤을 때 절대 10분 미만이 아니었고 종종 15분에 가까웠습니다. 이 대기 시간이 마늘 준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진 마늘을 뜨거운 기름에 바로 넣으면 열이 알리나아제가 보호작용을 하기 전에 즉시 비활성화시킵니다. 맛은 나지만 신경보호 화합물의 최대 90%를 잃게 됩니다. 병에 든 미리 다진 마늘을 사용해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냉장 코너에 있는 그 편리한 제품들, 알리신은 몇 주 전에 이미 분해되었습니다. 뇌 보호 능력이 거의 없는 마늘 맛, 페이스트를 드시는 겁니다. 타이밍만큼 온도도 중요합니다. 박 박사의 실험실 테스트는 섭씨 140도 이상에서 마늘을 조리하면 유익한 황화합물이 빠르게 파괴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깨닫지 못한 채 훨씬 높은 온도로 요리합니다. 팬에서 기름이 반짝이는 것이 보이면 이미 180도를 넘은 것입니다. 다른 재료를 넣을 때쯤이면 마늘 화합물은 사라진 겁니다. 일본식 방법은 이것을 훌륭하게 해결합니다. 10분 휴지 기간 후 요리의 맨 마지막에 마늘을 넣거나 극도로 약한 불을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늘향 기름을 준비하는데 결코 튀기지 않고 으깬 마늘을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에 기름에서 20분간 듭니다. 다른 분들은 된장국이 직접적인 열에서 제거된 후에 휴지시킨 마늘을 넣습니다. 항상 그 화합물들을 과도한 온도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한 마늘 2-3쪽을 준비하세요. 껍질을 벗기고 칼 옆면으로 완전히 으깨세요. 그냥 다지지 마세요. 으깨야 효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으깬 마늘을 도마 위에 놓고 정확히 12분 타이머를 맞추세요. 덮지 마세요. 공기 노출이 반응을 돕습니다. 12분 후 이 마늘을 활발히 끓고 있거나 튀기고 있지 않은 어떤 요리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 조리가 끝난 찌개, 또는 가장 낮은 불 설정에서 아주 부드럽게 볶는 요리. 이 준비 방법을 하루에 2번 하세요. 아침과 저녁. 박 박사의 연구는 적절히 준비된 마늘을 전통 발효식품과 함께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가장 강력한 보호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을 따른 참가자들은 단 90일 만에 뇌 염증의 세포 지표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도파민 생성 뉴런은 대조군에 비해 산화 손상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연이 설계한 화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는 여러분이 이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기적의 화합물을 파괴하는 곳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으깨면 즉시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세포벽이 부서지는 순간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알리인이라는 화합물을 만납니다. 이들은 도파민 뉴런을 보호하는 모체 화합물인 알리신을 만듭니다. 그런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반응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이 닿기 전에 실온에서 정확히 11호분의 휴지가 필요합니다. 열을 조금이라도 가하기 전에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으깨서 바로 뜨거운 기름에 넣으면 보호 성분의 90%가 파괴됩니다. 열이 효소가 알리신 생성을 완료하기 전에 죽여버립니다. 마늘이 뇌를 보호한다는 모든 연구들은 으깬 후 휴지 시간을 둔 마늘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리할 때 사용하는 마늘은 이 황금 시간대를 건너뛰기 때문에 신경 보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최 씨라는 74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에 초기 떨림 증상을 보이며 찾아왔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께서 건강에 좋다고 하셔서 30년 동안 매일 마늘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었을 때 마늘을 다져서 끓는 국에 바로 넣었다고 했습니다. 바로요. 휴지 시간 없이. 30년 동안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습관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마늘을 으깨서 작은 접시에 올려놓고 15분 타이머를 맞춘 다음 음식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3개월 후 손떨림 빈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 신경학적 검사에서 운동 조절 능력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타이밍의 작은 조정 하나가 그녀의 몸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한 마늘 2, 3쪽을 준비하세요. 슈퍼마켓에서 파는 병에 든 다진 마늘은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죽은 겁니다. 효소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신선한 마늘 쪽이 필요합니다. 껍질을 벗긴 다음 칼 옆면으로 으깨세요. 마늘 프레스를 사용해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으깬 후에는 도마나 작은 접시에 마늘을 놔두세요. 15분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것을 건너뛰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15분 동안 알리신 농도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15분 후에는 평소처럼 요리할 수 있습니다. 볶음, 국, 찌개 등 원하는 어떤 요리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휴지 기간 동안 형성된 알리신은 이제 일반 조리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모두 살아남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즉시 요리할 때의 10% 미만과 비교하여 신경보호 화합물의 최대 70%를 보존합니다. 하지만 냄새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마늘을 으깨서 놔두면 부엌의 냄새가 너무 강해질까봐 걱정합니다. 네,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 냄새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강한 냄새는 화합물이 방출되고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 냄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킨슨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일본 지역 사회에서는 이 냄새가 매일 부엌에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호작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온도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세부사항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마늘을 넣는다면 15분, 휴지 후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으세요. 30분이나 40분 동안 끓이지 마세요. 장시간 고온은 여전히 화합물을 분해합니다. 조리 마지막 5, 7분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일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생마늘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하면서도 최대 효능을 보존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타이밍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뇌를 보호하는 마늘과 아무 효과도 없는 마늘의 차이입니다. 먼저 신선한 마늘을 사세요. 병에 든 다진 마늘이 아닙니다. 마늘 가루도 아닙니다. 신선한 통마늘만 사세요. 집에 오면 마늘 쪽을 분리해서 껍질을 벗기세요. 이제 90%의 사람들이 틀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잘게 다진 후 조리하기 전에
도마에 정확히 10분간 놔둬야 합니다.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왜 10분일까요? 마늘을 으깨면 세포벽이 깨지고 알리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방출됩니다. 이 효소는 마늘의 다른 화합물과 상호작용하여 우리가 논의해온 신경, 보호, 화합물인 알리신을 만들기 위해 그 10분이 필요합니다. 으깬 마늘을 바로 뜨거운 팬에 넣으면 열이 효소가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파괴합니다. 가장 강력한 효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10분 후에는 마늘을 요리할 수 있지만 온도를 적당히 유지하세요.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우지 마세요. 연한 황금색이 완벽합니다. 우리가 연구한 일본 노인들은 보통 휴지시킨 마늘을 된장국에, 볶은 채소에 또는 조리 마지막에 밥 요리에 넣었습니다. 핵심은 마늘이 열에 닿기 전에 이미 으깨지고 휴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루에 2~3쪽 이렇게 준비한 것이 우리 연구에서 일관된 신경보호 효과를 보인 양입니다. 아침에 한번 준비해서 하루 종일 다른 식사에 나눠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함께 일한 일부 가족들은 아침에 통마늘 한 통을 으깨서 휴지시킨 다음 작은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여 2~3일 동안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효과를 배가시키는 보완 방법입니다. 파킨슨병 발병률이 가장 낮은 일본 노인들은 매일 발효콩 제품도 섭취했습니다. 발효콩에는 마늘이 보호하는 동일한 도파민 경로를 지원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발효콩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섭취하세요. 이 조합, 올바르게 준비한 마늘과 발효콩은 어느 한 음식만 먹는 것보다 더 강력한 상승 효과를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 마늘을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와 2시간 이내에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이러한 약물은 위의 pH를 높이고 감소시킵니다. 보호 성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이 방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리법은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증상이 있다면 이것이 증상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기 단계에서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고 증상이 없는 분들에게는 강력한 예방 효과를 제공합니다. 예방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대량으로 죽기 시작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즉시 3가지를 실천해 주세요. 첫째,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신선한 마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지금 즉시 장보기 목록에 적으세요. 둘째,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실 때 10분 숙성 기법을 실천해 보세요.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것을 새로운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셋째, 이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 영상을 6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공유하세요. 부모님, 이웃, 친척들에게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한 분이 파킨슨병으로 인한 떨림, 경직, 독립성 상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이 말을 적으실 때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에게 이 방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댓글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늘은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늘을 으깨고 조리하기 전에 숙성시키는 방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식사에 어떻게 활용하실지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강 비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뇌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